반등이 나온다면 8월 중에 151, 152엔 정도까지 반등 여진이 있겠다. 이걸 감안해서 보면 8월 말 9월 초까지는 코스피가 2700선대까지 반등 시도는 충분히 있겠다. 여러분들도 엔달러 환율이 151, 152엔, 150엔을 넘어섰다 라고 할 때쯤부터는 여기를 뚫는지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반전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때부터는 코스피 레벨이 2700선 후반이든 2800선 넘든 간에 조금은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요. 좀 시작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제 생각을 좀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금리 인상을 계기로 경제 쇼크가 왔는데요.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번 급락을 많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자료를 보시면은 8월 1일 고점 대비 하락률 그리고 8월 5일 장중 최저점까지 하락률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보시면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가 충격이 가장 컸나요? 나스닥, 일본, 대만, 한국. 이게 왜 이럴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였다면, 특히 미국 경기 침체 우려였다면 미국 증시가 더 빠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물론 8월 5일 날 밤에는 ISM BJ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왔다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저는 경기 침체 우려도 굉장한 상당한 영향을 줬지만 이와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이 되면서 8월 5일 그 엔화가 거래가 활발했던 낮에 아시아 증시가 좀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날 BOJ 부총재가 좀 금리 인상 자제하겠다, 조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일본, 대만, 한국 워낙 낙폭이 컸으니까 되돌림도 컸긴 하겠지만 엔화 흐름에 굉장히 예민했던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제 시작됐냐? 최근 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11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은 요때거든요. 7월 11일 날 CPI가 잘 나왔고 채권금리도 하락했고 달러도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1.95%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많이 얘기됐던 게 왜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엔화 강세가 나타났다. 이날 하루 엔달러 환율이 마이너스 1.76%를 기록했거든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17일, 24일, 31일, 8월 2일, 8월 5일 이때마다 나스닥이 폭락을 했거든요. 빅테크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이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7월 10일 이후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나스닥하고 엔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는 0.94 거의 똑같이 갔다는 겁니다.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나스닥 폭락, 반등하면 반등, 폭락하면 폭락 이런 그림이었죠. 그거는 현상일 수 있지 않냐? 요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 시점마다 11일, 17일, 24일, 31일, 8월 1일, 8월 5일 아까 제가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 날짜를 보시면은 N 선물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요. 밑에 보시는 청산 물량도 급증을 했습니다. 되게 비슷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다, AI 성장성 우려다,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런 여러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간의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여러 이슈들과 악재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밀어냈고 여기에 경기 침체가 들어오니까 엔화 강세가 급격히 심해지면서 특히 7월 31일에는 BOJ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굉장히 센 발언을 했죠. 총재가.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급락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BOJ 부총재가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하겠다 아니면 자제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미국 서비스업 지수 실업성 청구 건수에 이어서 이번 주 13일날 PPI, 15일날 실무지표인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경기 침체 우려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물가도 물가는 안정되는데 경기 침체는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압박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남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까 제가 러프하게나마 추정을 한 그림들을 보여드렸는데 모릅니다. 어디서는 75% 소화됐다, 어디서는 50% 소화됐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알면은 이 정도 남았구나, 다 끝나가는구나 가늠을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얼마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경이라고 난립니다. 그래도 좀 공포스러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한대는 아닙니다. 무한대는 아니죠. 시간이 가면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가 됐든 간에 소화가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은 점차 잦아들겠죠. 언제까지다라고 딱 잡았다 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그 영향력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라고 본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썼던 자료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아무리 불안하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 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러프하게나마 시장에서 팽배해 있었던 엔화 약세 흐름들이 얼마나 바뀌었나를 보는 그림이 요 밑에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엔화에 대해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엔화를 무역을 한다거나 해지한다거나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했던 포지션들을 파란색 선, 네이비색으로 좀 보여드린 건데,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21년 엔달러 환율이 저점일 때부터 쭉 매도가 누적돼서 지난번 160엔을 넘어섰을 때의 매도 규모는 18만 4천 계약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였고요. 그런데 이게 딱 5주 만에 11,000 계약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역사적으로 엔화 포지션이 매수였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일시적으로 있긴 했지만 그러면은 많은 물량들이 소화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5주 동안 17만 계약이 줄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충격이 컸던 한 주 동안 6만 계약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많은 부분 소화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BOJ 부총재의 발언과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엔달러 환율은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엔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 152엔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9월 20일이겠죠. 또 9월 20일 날 BOJ 회의가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18일 날은 FOMC 회의가 있고요. 이번이랑 조금 비슷해요. 31일, 8월 1일 FOMC였는데 이 다음에 9월에는 9월 18일 FOMC, 9월 20일 BOJ입니다. 요때만 잘 넘어간다면 이때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이때가 등락이 있다면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번에 8월 5일처럼 대폭락한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좀 반등을 했다가 되돌리는 과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한번 매수 포인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또 폭락해 라고 하시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그림 뭐냐면은 요 파란색이 엔달러 환율이고요. 회색이 나스닥인데 이때도 급격한 엔화 강세가 나스닥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반등을 했다 2차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엔달러 환율이 2차 급락은 더 강했는데 나스닥의 저점을 보면 직전 저점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 이런 2차 급락이 나온 뒤에 반등했다가 전저점을 깨는 하락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나스닥은 상승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뒤에는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니케이든 증시 흐름들은 펀더멘탈을 따라서 다시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이슈들이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3분기 9월 말까지는 등락은 불가피하겠지만 4분기부터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시장을 상승 여력을 좀 더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펀더멘털을 따라가는 그림이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은 금리 인상 사이클,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에서 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엔화 강세가 왜 발작적으로 나타났을까?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지만
가장 컸던 것은 BOJ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렸는데 0.5를 금리 인상의 한계로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게 너무나 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은 2000년 이후로 0.5 이상 금리 인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 위에 그림 보시면은 언제 한번 했냐면 2007년 6월 달에 0.5를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때 1년 뒤에 경기 침체를 맞았죠. 금융위기를 맞았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OJ 총재가 여러 가지 얘기들 되게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영린을 건드렸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이 경기 침체, 우리 미국 경기 침체랑 맞물리면서 엔화 강세를 굉장히 폭증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자,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한 충격을 갖다 준 다음에 흐름을 봐야 됩니다. 뭐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BOJ 의사라고 보니까 되게 매파적이었다. 매파적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8월 7일 날 우치다 BOJ 부총재라는 분이 나와서 한 말은 그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현재 정책 금리로 통화 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 뒤집어졌죠. 그리고 은행은 금융 및 자본시장이 불안정할 때 정책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재밌는 그림은 여기 보시면은 우에다 총재와 자신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폭락, 이걸 보고 급변침하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많이 몰락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완화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 같이 말했다가 급변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향후 일본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려는 욕심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시장을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이번에 실수를 계기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격하게 쏠려서 나오는 그림들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엔화 흐름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저희가 그거를 어디까지 갈 겁니다 라고 딱 찝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엔화 흐름은 여기서 더 급격히 약세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가 더 나빠진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자, 그럼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141엔에서 급락세가 멈췄거든요. 이게 주간 차트인데 아마 제가 원래 생각했던 중요 레벨은 151, 152엔이었어요. 이게 쉽게 이렇게 깨질 줄은 몰랐는데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었고 이 지지선을 급격하게 깼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나온다면 8월 중에 151, 152엔 정도까지 반등 여진이 있겠다. 이걸 감안해서 보면 저는 8월 말 9월 초까지는 코스피가 2700선대까지 반등 시도는 충분히 있겠다. 뭐 잘하면 2800선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쭉쭉 뻗어서 약세로 갈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의 방향성은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럼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있은 뒤에는 다시금 지지력 테스트라거나 하락세를 보일 텐데 그 시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9월 중순 이후 9월 18일 FMC, 9월 20일 BOJ 정도인데 그때가 되면 140엔 또는 또 한 번 언더슈팅이 나오면 135, 136엔 정도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처럼 163에서 143엔까지 떨어지는 한 22엔이 다이렉트로 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152엔에서 136엔 정도면 15엔, 16엔 정도 그 전의 충격보다는 좀 덜한 그림으로서 그리고 엔캐리 청산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물이 좀 나오는 정도로서 반등을 했다가 좀 쉬어가는 정도의 장세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엔달러 환율이 150엔, 152엔, 150엔을 넘어섰다 라고 할 때쯤부터는 여기를 뚫는지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반전을 하는지 좀 고민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때부터는 코스피 레벨이 2700선 후반이든 2800선을 넘든 간에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급반등 이후 되돌리는 과정, 그 9월 말 흐름들을 확인한 뒤에 다시금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에서의 등락이니까 조심했다가 다시 좀 밀리면 사는 기회로 삼으시면 아마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전략으로선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